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더우니까 앉아있기도 그렇고 누워있기도 그렇고 영상을 좀 많이 찍는데요. 8월 7일 날 잼버리 사태,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망의 단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도 안 하는 윤석열 정권인데요. 이번 영상은 그 심평이가 수도권은 전멸하며 전국적으로 백석도 못 얻을 것이다 하는 총선 전략, 여의도 연구원, 국힘 여의도 연구원을 여론조사를 폭로함으로써 이준석에도 달려들고 이준석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당 외 세력 평론가들도 그런 말을 하고, 고고TV는 벌써부터 그런 걸 예상해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지금 그 선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이 졌다고 꼴로 하면은 윤석열은 정치 몰라요. 완패하는 구도가 들어가는데 이재명한테 달리는데 이재명은 빨리 쫓아내야 되고,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쫓아내야 돼. 민주당뿐만 아니라. 근데 심평이가 이제는 대통령실하고 또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실한테 내가 대통령을 팔았다고 망측한 말 하지 말라. 대통령실은 나한테 사과하라. 김은혜가, 우리 홍보수석인 김은혜가 대통령은 멘토가 없다. 심평은 멘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죠. 그 문제하고 좀 다루겠는데요. 제가 필부라고 계속 그러는데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러는데, 저같이 직관적인 경험을 갖다가 방송하는 사람, 유튜버들이 없는데요. 그거 다 돈 따먹게 하는 건데, 광고 따먹기. 고고TV 자료로 내고 봐. 기가 차다, 진짜. 이 더운데. 제가, 작년 3구 대선 이래로, 그때 유승민을 좀 밀었고, 안철수를 밀었고, 안철수는 끝까지 가라 그랬고, 이런 걸 예상하고 그런 건데, 세 명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은 망한다 그랬죠. 첫 번째 세 번째 심평이다. 아무 전략 전술도 없고 정치적으로 문외한인 놈이 윤석열 옆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며 멘토 역할을 한다. 참모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장제원이다. 장제원하고 무식하고 단세포적인 놈이 공학만 갖고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놈이 윤석열의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돼서 윤석열은 망할 것이다. 그죠? 1년 반 전에 예상해 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김건희다. 윤석열을 말아먹고 망하게 하는 선 김건희일 것이다. 김건희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을 망하게 하고 윤석열을 말아먹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국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첫째 요인이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 김건희일 것이다. 어때요? 3구 대선부터 1년 반 전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됐죠. 자, 지금 그 장제원이라는 놈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부산에서 몇 명 추려가지고 지 세력을 만들고 지 개파를 만들고 정신이 없을 거고, 김기현 체제는 이게 지금쯤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는 쫓겨나야 되는데 아주 단일 대우를 확실하게 갖췄죠. 윤석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영도자 윤석열을 옹이하면서 조금만 윤석열을 건드리면 다 숙청을 하는 단계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가겠다. 그러면 쌍수 들고 환영하죠. 반윤 세력에서는. 김기현을 당대표라든가 또는 당의 상징 인물로 보질 않죠. 그죠? 그리고 고고TV가 걸려와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은 정권 정통성이 없다 그러죠, 제가.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정치 정체성이 없다 그러죠.
이념 정체성이 없다 그러죠. 정통성과 정치성에 대해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거 퇴로가 조실하게 패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이 지금 35%가 안 갑니다. 25%의 그 늙은 그 유튜버 세력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참여연대나 또는 시민단체하고 연합정부라 하면은 윤석열은 유튜버, 앵벌이 유튜버하고 연합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검찰 군단이 있죠. 검찰 세력과 앵벌이 유튜버하고 연합세력인데, 그래서 지는 거예요. 윤석열 주위에, 핵심 코어 지지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 같이 친박 세력이나 또는 지금 그 윤석열을 따라가 다니는 것들이 늙은이들이 다 친박 세력이었죠. 그죠? 박근혜를 버리고 윤석열한테 붙었어요. 그렇죠. 보수에서 끌어져서 대통령 됐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재명 물리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늙은이들은 획획 가다가다 변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윤석열 지키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적극 지지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정치 이념성이었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바탕이 안 됐고 이념적인 지지층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거로 인해서 윤석열은 국힘 내에 뿌리가 없어요. 보수 내에 뿌리가 없다는 말이죠. 어여부여 해가지고 문재인에 저항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거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과연 윤석열이 정의로 와서 문재인을 쳤나? 그러면은 정의로운 놈이라고 왜 이명박 박근혜를 쳤냐? 다 밝혀질 거예요. 앞으로 민주당 애들이 밝혀지고 친박 세력이 밝혀지고 지금 친이 세력은 한 번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윤석열에 붙었기 때문에 불과 하나 다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보수 정당 내에 윤석열은 뿌리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을 대체할 보수 내 세력이 개혁 세력 리더가 없으니 윤석열이가 지게 검찰 권력과 억압과 폭정과 난정, 가스라이팅으로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국민을 장악하려고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천이 최대의 관심사. 지금쯤이면 공천이 뭐 누가 주냐 안 주냐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럼 그거는 정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김기현이라는 놈이나 그 지도부 없어요. 그 꼬맹이들이 뭐를 해요? 장례차례나 생양아치나 생쌈마이 양아치 놈이나 김병민이란 그 국회의원도 못한 어린 놈이나 또 뭐 저 광주에 김가람이란 이상한 애가 또 여드름 있는 애가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가 있고 조수진이라는 것서 밥 한 공기 떠들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공천만 한번 주세요 이러고 있고 그죠? 그 지도부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부라는 게 그 최고위원 그 지도부 이거 당직을 맡는 윤재옥이나 사무총장 이철규나 이제 이철구가 칼을 휘두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여의도 연구원장은 박수영이랑 그 생쌍마이 날라리나 수석 대변이라면은 수석 대변이라는 유상범이란 놈이나 그놈들은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민주당하고 뭐 아닥부리가 싸우는 적이 있어요? 맨날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국민한테 책임을 돌리고 국민하고 싸우고 있죠. 75%의 국민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쌈마이 그 평론가들이 특히 그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장성칠이라는 걔 평론가 아니에요. 걔는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 깊이는 내막도 모르고 정치의 역학관계도 전혀 모르는 애예요. 그거 TV만이 알아요. 유튜브 방송 중에 솔직히 사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심평이가 이야기하고 그 백석도 못 얻는다. 그 또 이준석은 거기 붙어가지고 백석도 뭐 최대 백석이다. 뭐 야권에서 180석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언론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끄집어내는 거야. 유승민은 신당, 이준석도 신당. 내가 볼 적에는 유승민, 이준석은 따로 신당을 차려요. 벌써부터 예고했죠. 제가. 이준석 같은 경우는 38전당대 그 축출당하고부터 제가 예상하고 되도록 결국은 걔 신당으로 갈 거다. 공천을 줘도 안 되고
노원병인가 그게 공천을 줘도 당선이 안 되니까 무소속으로 가거나 신당으로 가는데 무소속으로 가면은 얘가 지금 자기는 뭐 동구을 유승민 지역구는 절대 안 간다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그건 봐야 되고 그게 안 주면은 얘는 신당을 차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2, 3%를 얻어요. 천하용인 애들이나 이준석 혼자 가지고는 2, 3%가 안 되고 천하용인 걔네들이 갈 거예요. 허나 걔는 계속 반패미 운동으로 지금 지금 그 잼버리 사태에서 김현숙이라는 여가부 장관만 공격하죠.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안 돼요. 천하용인이라는 애들이 반패미 때문에 정치의 요체는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남녀 갈라치기 하도 안 듣고 여가부는 폐지를 하든 유지를 하든 그냥 관심도 없어. 고고 TV에는 그거 가지고 정치적인 힘이 생기질 않아요. 여가부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아직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들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약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힘이나 또는 사회적인 유리천장을 깨지도 못하고 또 서희초 유교사 같은 거는 형편무인지경의 대접을 받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2030 남자들 좀 데려가서 효력을 본다? 그러니까 허은하 같은 애가 지금 여자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걔는 완벽한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애가 무소속으로 가도 안 되고, 무소속으로 가면 자객공천 들어갑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비례대표뿐이 없어요. 정당 하나 만들 2, 3% 얻으면은, 한 3% 얻으면 서너 명 얻어요. 전번에 안철수 같이 한 두세 명 국회의원 먹어요. 그럼 제가 기호 1번 그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그건 또 정치적인 명분이 없어져요. 얘가 그동안에 자기는 비례대표 가면 당선될 수 있어서는 비례대표를 안 했다. 나는 내 고향 노원병에서 반드시 당선돼서 정치적인 거물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쟤는. 얘는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신하느라 봐요. 그 장성철이라는 그 쌈마이가 막 유튜버 뭐 두 판 선부인가 한 판 선부 나와서 막 떠드는 거 보면 기가 차 나는 걔네들이. 그 다음에 유승민도 지금 신당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공천 주더라도 반드시 떨어질 때에 주겠죠. 근데 나는 그 떨어진 데 주더라도 유승민이가 국힘 소속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유승민이 배 째버리던가, 공천 시즌 전에 이준석하고. 걔네들 둘이 합할 수도 있으나 내가 볼 때는 합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은 유승민 위에 올라타가지고 유승민을 지금 자기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둘 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그게 전부 다 민주당 중도인데 민주당 세력이 많아요. 둘이. 그게 딱 선거에 들어가면은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쫙 양극단에 갈라치면 제 정치 3정치 세력이 나오는데 그건 한 15%만 지지받았으면 좋겠어요. 제3정치 세력이. 그 제3정치 세력이라는 건 유승민과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 나중에 보세요. 6, 7개월 후에 그거 TV 하나 만나 틀리나. 그러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은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은 공격도 제대로 못해. 유승민은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존재감을 세우려고 그러나 총선 전국에선 결국 윤석열을 망가치는 일뿐이 안 할 것이에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나오죠. 유승민이가 대구 동거을에 한번 가면 몰라. 그럼 그 친구는 동거을에 안 가고 지금 서울에 상징성이 있는 수도권에 상징성이 있는 데서 나오려고 생각하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따라서 지금 뭐 그 사고 당협을 정리한다. 그 국힘에서 또 살생부가 돈다. 45명이 돈다. 그런 거는 항상 있었어요. 선거 전에 몇 개월 전까지도. 지금 8개월이나 남았는데 김기현은 살생부를 갖다가 돌리고 살생부는 작성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고 당협을 정리할 권한도 없고 그 모두 윤석열과 윤석열의 따가리 이진복이라든가 용콘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사거리가 나오고 평론가들이 조작되고 참새까지 개그를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된다. 고고TV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정치 방송이에요. 저는 잼버리 같은 무지막지한 참사가 날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었으나 이 정도까지 잼버리가 파산이 되고 윤석열이가 책임 없이 전 정권에 뒤집어 씌울 줄은 몰랐어요. 따라서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도 없는 상태에서 35%, 35%도 안 돼요. 부정을 봐야죠. 윤석열이 너무 못한다, 너무 잘못한다고 50%가 넘어가니 끝난 정권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가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하지 않고 먹으러나 처먹어 다니고 김건희 하부집만 찍어주는 국정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김건희 하부집을 찍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태를 뭐 이태원이나 후쿠시마나 또 후쿠시마 오염수나 LH 순사 사태나 또 김건희 고속도로나 요번에 터진 잼버리 사태 이런 것을 문재인 탓으로 돌리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지세도 없는 놈이 늙은이들 25%를 지지력으로 바탕으로 전국을 운영하려 그러니 모든 걸 전 정부 탓이더라고 이재명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따라가겠습니까? 고거트에 가던 합리적인 보수도 절대적으로 비판만 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 총선의 의미는 결정이 났고 짜증이 나요. 이런 방송하다 보면 왜 제가 정치 방송이고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평론가들이나 언론에 터지는 기사들을 보면은 너무나 쓰레기고 너무나 오물 수준이야.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 심판, 현 정권 심판이 내년 총선이에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예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당한 거야.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모든 여론이 그렇고 모든 민심이 그래. 근데 내년으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윤석열 자체가 안 달라지고 왜? 윤석열은 왜 달라질 수가 없는가? 존재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25%의 늙은이만 가지고 검찰 군단 가서 자기를 옹이하고 보위할 국회의원을 만들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벌써 윤석열 심판 바람이 불고 있고, 늙은이만 제외하고는. 따라서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치려고 그러면 좌파 진보같이 그렇게 허접하게 안 칩니다. 이렇게 또닥또닥한 논리와 실정적인 근거로 치도 무너뜨려요. 근데 내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심평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심평이라는 놈이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칭찬하고 영웅시 받고 김건희를 절세미녀요. 김건희가 국가 운영 능력이 있어요. 김건희가 남성 대장부 여장부 같아요.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낫다요. 하던 심평이를 가만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말이야 만나고 술 처먹고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심평이가 문재인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초기에는 문재인을 그렇게 빨았던 놈이야.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죠. 평론가 중에서 심평이 놈은 평론가도 못 돼요. 전번에 한번 나온 걸 내가 봤는데 한 판 선문가 두 판 선문가 그거 봤어. 주진우인가 뭐 거기서 봤는데 애가 너무 천박해. 지식이나 정서적으로 내가 볼 적에. 제가 유명인이나 고전이나 이런 걸 책을 인용 안 해서 그랬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고고TV가. 그런데 이놈이 이제 그냥 백석도 못 얻는다. 수도권 전멸한다. 윤석열 정신 차려야 한다. 중도 확장을 한다. 이준석이 유승민을 껴안아라. 해괴한 궤변이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전혀 반대 소리를 냈죠. 이준석 유승민은 쳐라. 인간이 아니다. 상대할 애들이 아니다. 또 170석을 이긴다. 이놈도 하나 언급 못하는 게 있죠. 김건희를 언급 못하죠. 김건희 언급하는 순간 이놈은 진짜 사찰당할 거야.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 수사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제 그 말을 듣고 그냥 김은혜가 참 문제다 진짜. 김은혜가 분당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고고TV는 김은혜만 칩니다. 아주 이거 못됐어. 생긴 건 애가 싱글싱글하게 생겼고 목소리도 싱글싱글한데 그 속마음 애가 아주 더러운 애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심평이라는 애가, 김은혜라는 애가 심평이 보고 멘토 없어. 윤석열은 멘토가 없어. 그것도 큰일 날 일이죠. 대통령이라는 놈이 멘토 이퀄 참모죠. 참모와,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기구,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애들 빼고 대통령실 외에 멘토가 없고 참모가 없다면, 전략 전술을 주는 참모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망한 정권이고 망한 대통령이죠. 그렇죠. 항상 제아의 이야기를 듣고 제아의 말을 갖다가 흡수시키는 게 대통령인데, 이러면 지금 윤석열이는 김은혜가 그 윤석열이한테 승낙받고 이야기했겠죠? 멘토 없어. 나는 멘토 없어. 그럼 멘토가 누구냐? 자천타천으로 심평이가 멘토가 됐으니, 그런데 얘도 아니야. 그럼 이제 남은 건 숨어있는 건진이냐? 아니면 백제군 풍수 전문가, 미래 예체학 박사냐? 관상쟁이냐? 그 다음에 천공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멘토가 없는 정권, 멘토가 없는 대통령은 날아가는 거죠. 안 그래도 무식하고 정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윤석열이가 정치를 좆도 모르는 게. 그죠? 그래서 심평이가 하는 말이, 대통령실 사과하라. 나는 대통령을 판 적이 없다. 선거 때 내가 말이지, 나는 적극 가두 연설을 했고 20만 명의 넘는 마음을 변화시켰을 거는 칭찬도 받았다. 나한테 자리 한번 줘봐. 100만 돈에 움직여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아주 얇고 천박한 사고방식이죠. 얘네들이 보면은 국힘도 그렇고 윤석열한 똥구멍을 빠는 국힘도 그렇고 간신화된 국힘 전체가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이게 자가당착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 정신적인 정신승리도 아니야. 아큐정진에서 나오는 이 희한한 놈들이야. 이놈들이 가두연설 한 번 했다고 20만 명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표를 줬냐? 그럼 윤석열이 20만 표 차로 당선됐으니 네가 윤석열을 당선시켰겠다 이놈아?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사과하라. 나를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건 사과하라. 과정 물탄게 허물이 있으면 아우 나 이런 놈들 제일 싫어. 고사성어 갖고 나오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윤석열을 처음 만나는 순간 그는 강인한 리더십을 희구하는 시대 정신을 충족할 수 있음을 바로 알았다. 21세기 하늘 밑에서 죽창가를 외치는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옹졸한 운동권의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을 유일한 사람으로 봐도 미친놈이야. 그때 누가 돼서 다 됐어요. 나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원래 보수 쪽에서는 감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 미친놈이야. 이놈이 보면 완전히 꼴통 노인네들을 갖다 끌고 다녀. 우파 유튜버하고 똑같아. 감성의 언어를 구성할 수 있는 국힘에 애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있어도 못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국힘 평론가들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웃다가 막 그래요. 웃다가 하도 가짜 하나 썼어요. 논리도 없고 무조건 거짓말이야. 문재인 탓이야. 민주당 탓이야. 이재명은 기가 찹니다. 그런 것들이 평론가고 참모라는 게 국힘 국회의원들이고, 아우 정미경이 걔는 진짜 보기 싫더라. 그 공천 한 번 받으려고 애색 가시나가 완전히 180 돌아가지고, 아우 김영희 그건 애가 지금 막 마녀 같더라 나는. 현대 정치는 감성의 정치다. 나는 헌법학자로서 학문적 배경도 있으나 시를 쓴다. 그래서 감성의 언어가 가능하다. 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헌법학자도 감성이 있고 시도 쓴다. 미친놈이야. 시를 쓰면 이 새끼야. 그 시인 불러? 아우 나 진짜 얘네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나는 글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주에서 즉흥 가두 연설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것이라는 칭찬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야 기가 차다. 얘 때문에 윤석열이 20만 표 차로 이재명한테 이겼네. 이런 것들이 있는, 아우 이 말 안 하고 하나 더 해야죠.
지금의 한국 지도자는 제조 신화를 말한 이순신처럼 농지개혁할 이승만처럼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초석을 놓은 박정희처럼 사회개혁의 의지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다. 이 미친놈이야. 지금이 이런 걸 비교하는 놈들이나 평론가들은 완전히 쌈마이에요. 정치꾼들은. 역사적인 말 그러는. 얘가 윤석열이가 어떻게 이승만과 비견되며 박정희와 비견되며 또 이순신과 비교돼요. 똑같죠? 문재인을 갖다가 말이지 태종이라 그랬다가 태조라 그랬다가 태조가 뭐 또 역성혁명이라 그러니까 그럼 태종이라 그랬다가 태종은 이방원은 또 정몽준을 갖다가 또 그 도끼로 두들겨 팬 놈이고 그러다 또 이순신이라 그랬다가 세종이라 그랬다가 그러다 쫄짝 망하죠. 요런 놈이 바로 문재인의 선대위원장이 됐고 요런 놈이 윤석열의 참모고 멘토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 또 하는 말이 나는 조선조 율곡 이이 선생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윤석열에게 건의할 것이다. 지가 율곡 이이래. 이런 관심 같은 놈. 이거 아우 진짜 내가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순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윤석열은 박정희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기는 율곡 이이라. 그러니까 김원혜나 대통령실 너희들이 나를 깔보지 말고 나의 충성스러운 진언을 받들어서 나를 모셔라. 안 그러면 나는 명예훼손 쪽을 당했으므로 사과하라. 이거 미친 정권이에요. 미친 정권. 내 60평생을 살다가 이런 형편없는 꾼들, 야바이 꾼들이 뭉친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